우리는 2023년 10월 예술의 도시, 정열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우디와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안토니 가우디는 1852년 6월 25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레우스라는 마을에서 주무럽을 하는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류마티스를 앓아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친구도 없이 홀로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어린 시설의 경험은 자연은 창조주의 탁월한 업적이며 지식의 궁극적인 어머니이자 최고의 스승이라는 자신의 건축 철학의 근간을 쌓게 해주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 건축전문학교에 입학하여 25세에 건축사 자격을 딴 후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받으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된다. 1878년 까사 비센스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다.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만국박람회에서 장갑가게 주인이었던 에스테반 코메아는 자신의 장갑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가우디에게 맡겼다. 가우디는 그를 위한 유리 전시장을 만들었고 파리에서 이를 우연히 본 구엘 백작은 코메아에게 물어 가우디가 있는 그의 사무소로 직접 찾아간다. 이를 계기로 1883년 구엘가의 건축가가 되었으며 이 시점부터 구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한다. 구엘 가문의 후원이 가우디의 천재성을 작품으로 녹여낼 수 있었다. 까사 바티오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의 주택 중 하나로 그의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건축 스타일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1877년 바르셀로나의 직무업자였던 바티오를 위해 지은 저택으로 가우디의 건축물 가운데에서도 걸작으로 꼽힌다. 해골을 연상시키는 외관의 테라스 장식 때문에 까사델 오소, 즉 뼈다귀의 집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골, 생선뼈 등 여러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외관과 타일 장식, 옥상부의 용모양 장식은 바르셀로나의 수호성인인 성 조르디의 전설을 표현했는데 기사 게오르기우스가 악한 용과 싸워 이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층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창문을 만들었는데 내부 투어 시 전체 창틀이 한 번에 위로 올라가는 설계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된다. 까사 바티오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까사 밀라로 알려진 라페드레라는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서 큰 부자로 이름난 밀라 부부의 의뢰를 받아 1905년에서 짓기 시작한 집으로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완성했다. 몬세라트 바위산에서 영감을 받아 거친 돌로만 외부 마감을 해 자연미를 살린 이 아파트는 기존에 없던 독특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나 그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건축 과정에서 의뢰인과 비용을 두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치며 오랜 시간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건축을 조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기존에 없는 독창적인 모데르니스타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고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의 포인트는 지붕이 있는데 영화 스타워즈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가우디가 수호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구엘 공원이 자리 잡은 곳은 바르셀로나에서 비교적 높은 지역인 헬라다 산등성이로 원래는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구엘 백작이 아테네의 델포이를 재현시킨 주택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60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로 1914년까지 가우디가 기거하는 집을 포함한 건물 2채와 중앙광장, 타일, 벤치 등만 지은 채 방치되었다.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이 땅을 사들여 이듬해 시립공원으로 꾸미고 일반인에게 공개한 이래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입구에서 볼 때 오른쪽은 경비실이고 왼쪽은 사무실인데 모자이크로 뒤덮인 외관이 독특해 화자의 집이라고도 불린다.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계단 중앙에 화려한 색상으로 모자이크한 2개의 분수대가 눈에 띈다. 연금술을 상징하는
도롱뇽과 의술의 신 아이스클라피우스를 상징하는 청동뿔이 달린 뱀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계단 끝은 바로 장터인 중앙광장으로 연결된다. 1층은 장터인 중앙광장 룸이고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한 중앙광장이다. 1층은 유리와 세라믹으로 만든 86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지붕을 받쳐주고 천장은 변화무쌍한 타일, 조각, 파편된 병과 돌을 재료로 한 4개의 태양 모양의 원반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를 설계한 건축가는 가우디의 협력자인 조셉 포올이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모양의 경사진 통로로 올라가면 중앙광장이 나온다. 보행자 통로는 현지 돌을 사용해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시설물에 타일을 이용하여 표면을 처리하고 문양을 새기고 있다는 것과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한 집 등이다. 다른 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젊은 시절 콘서트와 극장, 사교 모임을 즐겨하던 가우디는 나이가 들며 점차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 사교 모임을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남루한 행색 차림으로 다녔다. 1883년부터는 평생 동안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설에 매진했지만 이런저런 재정 문제 등으로 완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가우디 본인도 성당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리라곤 장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슬프게도 나는 내 손으로 이 성당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 다음 건축가가 이 건축물을 완성시키고 이곳에 빛을 내려주리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한다.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카탈루냐 법원 인근의 대로를 건너다 노면 전차에 치여 치명상을 당했다. 전차의 운전사는 가우디를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겨 그냥 길가에 끌어다 놓은 뒤 전차를 몰고 가버렸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가우디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으나 볼품없는 차림새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3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한 끝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4번째 택시 운전사가 겨우 운전하여 산파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여기에서도 그를 노숙자로 여긴 의사가 크게 다친 그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었다. 이때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해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며 치료를 거부한 후 그대로 남았고 결국 6월 10일 74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그리고 장례식은 1926년 6월 12일 사실상 국장으로 치러졌고 시신은 가우디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성가정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묘석에 새겨졌다. 향년 74세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경이로운 이 교회의 건축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나다. 이 위대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기대하노라.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독창적인 모습 속에 합리적인 구조와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일견 멋으로만 보이는 둥근 천장과 나무 같은 기둥들은 무게, 즉 힘의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며 효율적인 구조가 아름다운 구조라는 개념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채광이나 환기와 같은 건축물의 기능 역시 충실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 한마디로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공학을 조화시킨 점에서 진정 천재가라고 할 수 있다.